예, 전국에 있는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충성! 저는 더센 경찰학교론 저자, 그리고 노량진 헬커스 학원에서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황준혁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초롱이 문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롱이 진도별 문제, 충꿈 문제입니다. 충꿈 문제. 여러분들 빨강이 문제, 심화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바로 또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중앙경찰학교 내년에 전부 다 정문을 밀어 제끼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바로 여러분들 또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항상 저번에 배웠던 문제, 저번에 진도 나왔던 문제를 조금씩 중첩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리마인드를 반복한다 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반복, 그 다음에 모든 진도별 문제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어요. 16세기 1530년 제국경찰법,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경찰의 개념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세속의 질서 유지에 관한 개념이 경찰 개념이 되어 있죠.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이런 말도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첫 줄 쭉 보니까 교회 제후가 가지고 있는 교회 행정 권한을 제외 그랬죠. 일체 세속적인 질서 유지에 관한 일체 국가 작용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위험 방지다라는 법에서 확정되었고 경찰 작용 목적 축소에 기여하였다. 자,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난특법, 이런 말 나오죠? 일절 위험을 제거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 그래서 일반 난특법 1 동그라미 절박한 위험을 방지, 절 동그라미 일절 위험을 제거 방지하는 게 경찰의 임무다. 맞는 말이죠. 자,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그런 뭐다? 소극적 위험 방지를 위해서 우리 경찰은 의무에 합당하게 재난권 행사하라. 그런데 경찰의 직무 범위는 소극적 질서 유지와 적극적인 복리 증진을 위한 작용이다. 이거는 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번 형식점의 경찰 개념과 실질점의 경찰 개념에 대해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그렇죠. 1번. 맞는 말이죠. 2번. 실질점의 경찰 개념은 독일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학문상, 이론상 정립된 개념, 형식적인 경찰 개념, 실무상 확립된 개념, 맞죠? 3번 맞고, 4번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 할 때 경찰 기능은 일반 행정기관에는 조직적 측량 땡 작용적 측면을 바라본 실질적인 경찰 개념을 말한다. 답은 그래서 4번. 3번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작용을 우리는 협의회 행정경찰 땡, 학문상 보안경찰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이론상 보안경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경찰, 사법경찰, 실무사 보안경찰 이런 것도 형식적인 경찰과 관련이 있고,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구분은 상권 분리사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 그 다음에 경제처벌법전, 재화형벌법전 18조에서 행정경찰은 공공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이 목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4번. 영미법계 경찰 개념, 경찰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보다는 경찰 활동은 무엇이냐? 경찰은 무엇을 하느냐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4번 공공질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공공질서란 함은 당시의 지배윤리와 가치관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원만한 국가 공동적 생활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죠. 그래서 답은 1번 성문규범 총체가 틀렸습니다. 자, 공공질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유동적이다. 어떻게 유동한다 했어요? 공공질서의 개념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이고 공공질서에 포섭되어서 단속되는 범위도 축소된다 그랬어요. 3번, 4번 맞죠? 답은 1번. 5번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땡 이거는 뭐다? 손해를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즉 보호 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행위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럼 위험이란 게 뭐냐? 가까운 장래에 손해, 침해, 장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는 위험 이렇게 표현하죠. 6번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이라는 설명을 좀 옳지 않은 것은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맞죠?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판단을 하여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실제는 노인이 켜놓은 TV 형사음 소리였다. 이거는 외관적 위험, 외형적 위험이죠. 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은 2번도 맞고요.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 오상 위험, 추상적 위험은 구분된다. 자, 추상적 위험은 위험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을 구분되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 오상 위험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일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도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개입으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 책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오상 위험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권 활동은 위법이죠. 그 위법한 작용으로 그 상대방에게 침해를 줬을 때는 그 경찰관은 위법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민형사 책임지죠. 국가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7번 경찰의 지역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외교 공간에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 동의 없이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국회의장이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맞죠? 그 다음에 외교 공간과 외교관의 개인 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외교사절의 승용차, 버스,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땡! 다 불가침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중단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을 추적할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미국 당국의 시설명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코엔과 펠드베이가 제시한 민주경찰의 윤리표준 중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사례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공정한 접근, public, fair access죠. fair access. 자, 우리 경찰은 사회 전체 필요에 생겨난 조직이다.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공정하게 경찰권을 발동하라. 필요 이해 기준, 나이, 성별, 전과 유무, 경찰관 친분이 있냐 없냐, 권력이 있냐 없냐, 평상시에 경찰에게 도움을 많이 줬냐 안 줬냐, 등등 이런 거 다 경찰권 발동에 대한 필요성이, 경찰권 발동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고 이런 거 가지고 차별을 한다든지 특혜를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관이 절도범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대 권총을 쏴서 사망했겠다. 이거는 적법 절차를 준수를 위반한 거죠. 적법 절차 준수 위반, 즉 시민들은 경찰권을 발동할 때 경찰이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라는 그 신뢰에 위배되는 거죠. 위배된 public trust, 공공신뢰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답은 1번. 잘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무마했다. 이걸 특혜를 준 거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순찰 구문형 가난한 구역 순찰 누락했다. 그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라고 경찰권 활동을 게을리한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 제공의 차별을 두었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 장애인이 아니든 경찰권 활동 필요성이 있으면 공정한 경찰권 활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행위들입니다. 1번은 public trust, 공공신뢰하고 위배되는 행위다. 9번, 사회계약서로 도출되는 경찰활동 기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란 이유로 눈 감아줬다. 이건 public trust, 공공신뢰 제외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땡, 공공신뢰가 아니고 공정한 접근, fair access를 제한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답은 1번.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 티를 먹고 입에든 행위 맞죠?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라. 이건 public trust, 공공의 신뢰에 해당합니다. 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 집행 자체가 사회계약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그렇죠. safety and security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번. 부정청탁 금지법 8조의 규정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금 명목에 관계없이 동의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해경영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자, 직무와는 관련성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가성이 있냐 없냐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해경영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그 다음에 동의인회, 그 다음에 동호인회, 동창회 등등등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비공식적 및 비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의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이런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공식적 이런 말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10번도 답은 4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롱이 중급 진도 문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 밴드 더센 경찰학개론 중요 공지란에서 출력해서 이 동영상을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성!